올해 5월부터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에 4가지 대목이 있는데, 알테오젠, 머크, 키트로자, SC 판매 개시, 펩트롤, 릴리, 지속성 비만 치료제 에로, ABL 바이오, 산업피 네투가 플랫폼 검증, 유원양의 오스코테, 레이저티닙, 존스앤존스, 아미비타맙 병용호흡법 전체 생존 중학과 발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4가지가 가장 큰 대목이 있고, 바이오 얘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좀 많이 있어서, 사실 뭐 제가 바이오에 대한 어떤 해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전문 어떤 추천지로 이런 개념보다도,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심사위원장 채널에서는 그러면은 최근에 증권사에서 나왔던 리포트 중에서 좀 관심 갖고 좀 볼만한 거를 2개를 좀 선별해 봤습니다. 일단 오늘 그 21일 5월 20일에 나온 현대차증권 리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25년도 제약바이오 하반기 전망이라는 리포트인데, 이게 양이 한 126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진보는 계속된다, 혼란 속 하반기 전망과 항암학회 길라잡이라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지난해의 어떤 성장이 큰 거는 20%에 넘는 성장을 보인 쪽이 그 GLP-1 비만 치료제죠. 지금 현대도 되게 핫한 섹터가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섹터지 않습니까? 최근에 관련 기업도 뭐 주가도 급등하고 있고, 항암제과 식이질환 그 대사 및 고해 영역에서 탄탄한 코어 제품으로 보유한 기업들도 한 10% 정도 성장이 확인이 됐고요. 약가 이전을 앞둔 글로벌 제약사는 그 신약과 변형 그 제형 변경이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그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경구 비만제, 비만 치료제, 그 올포글리프린, 그리고 이제 HR3랑 ADC의 그 데이터와 승인 여부가 이제 신약 모멘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제 여기 현대증권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이제 제약바이오 시장을 봤을 때는 24년도 하반기 비커 이후로 금리 인하가 아직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건 있죠. 금리 인하가 제약바이오가 좀 혜택을 보는 거니까요, 당연히. 그래서 여전히 고금리로 인해서 M&A라든가 그 VC 투자, 아이포 등의 어떤 산업 전반에 좀 부정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지만은, 지금 그 특히 이제 요게 트럼프 행정부의 약과 인하, 의약품 관세도 있고 또 약가 인하 정책도 이게 불확실성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최애국 대회를 통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싼 약가를 적용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가능할지는 그건 또 의문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그 미국에서 할인된 약가를 뭐 다른 나라에서도 받게끔 한다, 그것도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노이즈가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관세 문제 때문에 그래서 빅파마들이 미국에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그 투자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많이 한 상태거든요.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약가 할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빅파마들의 투자가 철회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뭐 로슈 쪽에서 약가 할인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투자 철회설도 있다고 얘기하니까, 뭐 그럼 그렇게 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도 좀 얘기를 하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환경들이 그 어쨌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그 정책적 수혜가 계속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종목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요약본만 살짝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리가켄 바이오라든가 보로노이, ABL 바이오를 바이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 개혁과 기업 가치 재평가를 전망한다라고 돼 있어서, 최근에 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한의 엄민용 위원, 그리고 키움의 허익민 위원부터 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ABL 바이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로노이도 좀 언급이 좀 되고 있고, 요거 많이들 보실 게 그 5월 14일자 나왔나요? 그 신한증권에서 엄민영 의원이 발표한 게 그 25년도,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큰 전환점을 맞이할 하반기, 그러니까 하반기 바이오 섹터 전망을 한 거거든요. 올해 5월부터 국내 제약 바이오 섹터에 4가지 대목이 있는데, 알테오젠, 머크, 키트로자, SC 판매 개시, 펩트롤, 릴리, 지속성 비만 치료제 에로, ABL 바이오, 산업피 네투가 플랫폼 검증, 유원양의 오스코테, 레이저티닙, 존스앤존스, 아미비타맙 병용호흡법 전체 생존 중학과 발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 4가지가 가장 큰 대목이 있고, 5번째가 이제 리가켄 바이오 ADC 플랫폼 에로 및 상업화 검증 등이 있고요. 뭐 DMD 파마테 메세라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결과라든가, 올릭스와 릴리 메시 비만 치료제 일상 결과, 지아 이노베이션, 요즘 지아 이노베이션 주가 좀 괜찮은데요. 지아 이노베이션 알레르기 치료제 그 GI 301과 면역 항암 치료제 GI 101 계약, 이게 101과 102가 같이 묶여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애로 계약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시장 얘기는 머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하노바이오 파마 얘기도 있고, 뭐 보르노이 비소폐암 치료제 VR의 11 추가 용량 추가 결과가 9월에서 10월 정도 있거든요.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뭐 이게 결과에 따라서 주가 업사이드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리고 퓨처캠 뭐 전리선암 치료제에 대한 그 인상 삼상이라든가 그 시각처 관련 이벤트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리포트를 보시면 이것도 내용이 좀 길어요.
여러 장수 있으니까 이것 좀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우량한 바이오텍을 어떤 기업을 말하는가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3자, 특히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기술 이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원천 기술력을 검증을 받고 글로벌 제약사 파이프라인 대비 위에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의 그 증권가의 와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바이오텍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증된 곳에서의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검증을 받은 애로가 있는 기업들을 선호를 하는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검증이 바로 매출 또는 이익 실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계약도 쭉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매출로서 이제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알테오장과 유한양의 오스트고텍은 글로벌 시장 대상으로 그 매출에 따른 마이스터가 로열티 수령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복수의 빅파 하나부터 애로 성공하고 인상 당기는 기업들은 계속 단계별 마이스터, 그리고 이제 애로 계약금 또 매출에 따른 마이스터 받겠죠. 로열티 받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는 구간이 이제 사실은 내년부터 본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그러면은 에로들이 나와야 되는 기업들은 내년까지도 잘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항암 시장에서는 알테오젠 뭐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뭐 팩트론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 DNA 파마텍 기업들이 언급이 되는데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 보여져요. 특히 에이베 바이오를 지난주 초에 IR을 했었어요. 그 주가가 좀 올라갔다 눌림목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IR을 하고 나서 보니까 회사가 업사이드가 더 충분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베바이오 같은 경우가 여기서 그 엄민영 의원도 에이베바이오를 지금 탑픽으로 뽑아놨잖아요. 알테오진 펩트론 에이베바이오를 꼽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이베바이오가 뭐 ABL 001이 이제 기존의 예로를 봤던 거고, 핵심은 결과적으로는 파이프라인 되게 많지만은 그랩바디 B와 그랩바디 T라는 두 가지 플랫폼이에요. 두 가지 플랫폼에서 파생되는 적응증 파이프라인이 각각의 또 에러를 받게 되고, 그 안에서도 어떤 또 세부적으로 또 에러를 또 쪼개서 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다 파이프라인 기준을 버티는 게 너무 많아요. 헷갈리는데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이게 플랫폼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약간이나 정책에서도 가장 영향이 없는 기업이 ABL바이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 뭐 주가 받을 때도 그 약간 인하 때문에 장중 빠질 때도 뭐 6%가 빠졌다가 다 말아 올렸었어요. 그리고서 지금 추세 돌려서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에이벨 바이오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 개념은 없지만은 매수 관점에서 좀 그런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내용을 봤을 때는 뭐 그 정도인 것 같네요. 그래서 아까 오늘은 제가 이제 이걸 어떤 큰 주제로 보다도 이 두 가지 리포트를 좀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신한증권의 자료 보면은 여기 5월에서 6월달 이벤트에서 이제 종목별로 좀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한양행, 뭐 딘드파마테, 에이벨바이오, 올릭스,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알테오자 뭐 이렇게 있는데, 올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에러 얘기가 있는데 아마 저게 그 일반적인 에러가 아니라 그 좀 전인상 단계에서 많이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공동 종목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액이 좀 작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릭스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는 않는데 좀 이런 이슈들이 있고, 이 중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거는 에이벨바이오입니다. 에이벨 301에 대한 임상 결과 1차 경과 발표가 예정이 있고, 요게 이미 산업회의 1조 3천억 기술 이전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향후에 이제 그 가석 승인도 지금 있고 있는 것 같아요. 에이벨바이오 IR을 하고서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나 에이벨바이오는 여기 이 세부 리포트가 있어요. 이 리포트 안에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키움이라든가 현대증권에도 아마 에이벨바이오 있을 겁니다. 여기도 에이벨바이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에이벨바이오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지난해 4분기 때부터 업체들의 실적 발표 컨콜 내용을 들어보니 올해 1분기까지는 주가들이 2차 전지 못 갈 것 같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이게 올 때마다 매번 드려서 다른 섹터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자 해서, 뭐 예를 들면 덕산네오록스 오늘 뭐 작년에 2% 정도 오르던데, OLED 쪽 애플 폴더블4 관련 종목 덕산네오록스 말씀드렸었고, 뭐 스트레가이라든가 이제 바이오 쪽도 이렇게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전에 젠백사비가 말씀드렸었나요? 그래서 저도 포트를 좀 다른 섹터로 한 게 9개월에 10개월 정도 돼요. 근데 2차 전지만 계속 간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릴 때 같이 포트를 바꿔줬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2차 전지 갖고 온 것들을 버티더라도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나야만 버틸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와서도 예상보다 지금 사실 더 빠진 것도 있어요. 사실 더 빠진 게 사실이에요. 이렇게까지 더 내려꽂기보다 어느 정도 바닥을 기고 L자형이든 이렇게 횡보를 할 거라고 봤는데 자꾸
자꾸 악재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게 계속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그 2차 전지만으로 버티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하원에서의 그 트럼프 감세법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우려했을 경우 그 AMPC가 28년까지 감소되는 그게 통과됐을 경우에는 좀 더 힘든 케이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포트 분산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다 했을 때는 과연 여기서 타는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쉬우지 않은 선택일 수 있는데 너무 몰려 있으면은 이게 기간이 길어질 수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분산할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도 인제 오늘은 뭐 여기 그 참고할 만한 리포트를 2 개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여기 있지 않은 종목들 좀 많이 바이오를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전에 뭐 지금 제가 뭐 투자한 종목들을 웬만하면 알고 계세요 사실은. 투자자들 알고 계시는데 굳이 뭐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인제 에이벨 바이오는 제가 신규로 좀 최근에 인제 좀 공부하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회사라서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심사위원장은 제가 매달 그 셋째 주 수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인제 제가 주로 이제 3 개에서 4 개의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는데 주로 인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제 계속 AS를 하면서 커버하면서 지금부터 이슈되는 것들을 계속 가져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오늘 뭐 처음으로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 섹터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인제 제가 또 종목을 추천한다기보다 그 일단은 뭐 좀 얘기해 달라고 자꾸 하시니까 그런 사원도 있고 그리고 다른 섹터를 좀 쪼끔씩 섞어서 투자할 만한 쪽 이렇게 유망한 쪽 섹터를 계속 갖고 와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전에는 제가 이제 말로만 했었어요. 뭐 엔터 얘기도 했었고요. 엔터 YG 엔터라든가 뭐 SM 다 말씀드렸고 그냥 말로만 했다가 지금부터 앞으로는 조금씩 이렇게 한 챕터씩은 유망 섹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